안녕하세요, 4학년 여러분. 오늘은 사회 1단원 촌락과 도시의 특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촌락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림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촌락은요,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사는지에 따라서 나누어지죠.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땅을 이용해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를 농촌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바닷가에서 바다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을 어촌이라고 합니다. 넘겨볼게요. 자, 이렇게 산에서 산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을 산지촌이라고 해요. 친구들은 우리 주변에 논, 밭, 배과수원 등 이런 모습이 익숙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농촌이에요. 아닌데 나는 아파트에도 살고 우리 집 주변에는 큰 건물들도 많은데,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농촌이면서도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죠. 우리 학교 주변은 농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친구들이 주로 사는 집은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촌락이라고 해요. 농촌, 어촌, 산지촌처럼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지역을 촌락이라고 해요. 오늘은요, 이어서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보려고 해요.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친구들이 주변에 친척들이나 가깝게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삼촌이나 이모, 고모 등 친척들이 한 고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 중에 나는 어떤 촌락을 조사하고 싶은지, 나는 농촌이 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어촌이나 산지촌을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책 13쪽에 나오는 친구는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어촌을 조사해 보기로 했대요. 자, 지금부터 친구들, 나는 우리 친척들은 어디에 살까? 나는 그럼 뭘 조사해 볼까?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조사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랑 배운 공책에 정리를 해가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오늘 9월 18일이고요. 금요일이에요. 오늘은 촌락의 모습을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무엇일까요? 촌락을 조사하는 방법이겠죠? 자, 교과서, 사회교과서 13쪽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지역을 잘 아는 분께 여쭤보겠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물어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의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을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처럼 직접 물어보기는 요즘에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어떻게 물어보면 될까요? 전화도 있고요.
카톡도 있고요. 근데 어른들께 여쭤볼 때는 카톡보다는 전화가 좋겠죠. 방법은 여쭤보기. 근데 우리는 전화로 여쭤볼게요. 그리고 현장을 직접 가서 조사하는 방법. 우리 1학기 때 답사라는 거를 배웠죠.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이 뭐냐면 인터넷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친구들이 클래스팅이랑 줌이랑 또 이런 것들로 인터넷이 많이 익숙하죠. 인터넷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방법을 보면 지역을 소개한 자료를 살펴보자 그랬는데 이런 책보다는 친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전화로 여쭤보려면 두 번째, 친구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질문거리 만들기. 그러면 뭘 질문하면 좋을까? 자, 여기 친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의 생각 주머니를 한번 보겠어요. 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은 무엇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촌락은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곳을 촌락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쭤보고 싶은 분이 사시는 곳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연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자연환경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또 자연환경을 어떻게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 다음은 이 자연환경을 가지고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자,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선생님이 말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척들은 어디에 살고 그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본다고 그랬죠? 알아본다고 했죠? 이것 말고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친구들이 질문거리를 더 만드시면 됩니다. 14쪽에 보면 조금 더 친구들이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책에 나오는 민준이라는 친구는 큰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대요. 제주시 구자읍에 살고 계시대요. 그래서 민준이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큰아버지 댁을 알아봤어요. 그 주변에는 어떤 자연환경이 있고 또 큰 건물이나 또는 시설들은 뭐가 있는지 또는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큰아버지께 전화로 여쭤봤대요.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줄게요. 자, 세 번째. 조사를 하는데 친구들이 내가 정했죠. 나는 누구, 어떤 친척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러면 조사하는 순서를 한번 써보자면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어디를 조사할지, 조사할 곳을 정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친구처럼 우리 1학기 때 인터넷으로 지도 찾아봤었죠. 인터넷 지도. 1학기 때 우리가 카카오 맵을 사용을 했어요. 이런 카카오 맵을 이용해서 인터넷 지도로 살펴보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주변의 모습은 어떤지 인터넷 지도로 찾아볼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 자연환경, 건물, 큰 건물들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시설 등은 우리 농촌이라고 하면은 그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었죠. 어촌도 마찬가지고 산지촌도 그럴 거예요. 그런 눈에 띄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알아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질문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사실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는 알고 싶다 하면은 다섯 번째,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글들도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조사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조사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까? 조사 보고서는 우리가 15쪽에 있는 예시를 보면서 해볼게요. 15쪽에 촌락 조사 보고서가 있어요. 여기 제목을 먼저 볼게요. 어느 지역을 조사했는지, 내가 언제 했는지, 그리고 조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 지역의 모습, 사진들을, 여기는 사진이 한 장밖에 없는데 사진들을 여러 장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에 보면 여기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지역에서 뭘 볼 수 있는지, 여기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들 적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그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먼저 여기에는 여러분이 내가 조사한 친척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적어보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 알게 된 점을 적는데, 이 알게 된 점에는 조사하면서 친구들이 생각한 점이나 느낀 점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쓰는지는 알겠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친구들을 지금 선생님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배운 공책에 쭈루룩 정리를 해봤는데, 촌락의 모습을 조사할 때는 먼저 조사하는 방법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만약에 전화로 여쭤보기가 어려운 친구는
인터넷만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전화를 하고 싶은 친구는 질문거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검색어로 이용할지 검색어도 미리 생각해보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조사하는 순서는 어느 곳을 조사할지, 우리가 가까운 친척집을 하자고 그랬죠. 전혀 모르는 사람 집은 조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인터넷 지도로 살펴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도 해도 되고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배운 공책에 정리를 하고,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거기에서 사진들도 다운을 받으시고요. 여러 가지 글들을 읽어서 정보를 탐색한 다음에 나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정리된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조사 보고서를 만들면 돼요. 이 조사 보고서는 따로 종이를 마련하진 않고요. 여러분이 배운 공책에다가 하려고 합니다. 자, 조사 보고서 양식은 15쪽에 있어요. 이 양식대로 할 거예요. 그럼 내가 조사를 다 해서 적었어요. 그러면 조사 보고서를 어떻게 만드느냐? 자, 여기다가 배운 공책에다 그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촌락 조사 보고서 하고, 자가 있으면 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칸이 잘 나타나 있으니까 쭉 이렇게 그을게요. 쭉 그어서, 자, 첫 번째 줄에는 조사 지역을 쓰고, 일시는 내가 조사한 날짜를 쓰면 되겠죠? 다음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조사 방법을 쓰겠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기로 했죠. 인터넷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친척분께 여쭤본다든지, 그 다음에 조사 지역 모습인데요. 이 조사 지역 모습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프린트해서. 근데 한 장만 붙이시지 마시고 한 두세 장 정도, 세네 장 정도 찾을 수 있으면 쭉 붙여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 붙이다가 자리가 모자라면 넘겨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사진을 이 정도 붙이면 되겠어 한 친구는 이 밑에다가 조사 내용을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조사 내용을 다 쓴 다음에는 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면 뒤편으로 넘어가셔가지고 쓰시고요. 여기에서 내가 알게 된 점, 그리고 여기는 알게 된 점에 생각한 점이나 느낀 점을 쓰라고 했죠? 조사하면서.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제목만 보여주느냐고 이렇게 했지만 친구들이 보면 어떤 내용이 제일 많아야 되겠어요? 사진과 조사 내용이 제일 많아야 되겠죠? 조사 내용에는 이 물음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5쪽에 있는 것. 1번 무엇을 볼 수 있나요? 물음에 답을 하시고요. 그 다음 2번. 자,
자연환경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나요? 다음 세 번째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이렇게 만들어서 친구들이 조사한 내용을 배운 공책에 이렇게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조사한 내용이 많으면 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 친척을 조사하는 거를 예시로 보여줄게요. 지금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예시로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인터넷 창을 열어서 카카오맵이라고 치시면 좋겠어요. 카카오맵이라고 치고 카카오맵에 들어가서 내가 조사할 지역을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지도로 볼 수가 있는데 선생님 친척들은 전라도에 많이 살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어머니, 아버님이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 순창이 고향이에요. 선생님도 거기서 났어요. 태어나긴 거기서 태어났는데 예전에 외할머니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평택에는 한 살 돌이 되기 전에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가지고 그 순창에 지금 남아 계신 분은 선생님 이모가 계세요. 그래서 순창읍, 여기서 순창 어느 쪽에 사시냐면 순창 시장 쪽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순창 시장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들 지도를 많이 봐서 알 거예요. 여기가 순창 종합시장인데 선생님이 작년에 부모님과 함께 시골에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여기 순창 시장 골목에 보면은 순대 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댓국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이모님은 요 근처에 사세요. 이 시장 옆쪽에. 전체를 한번 쭉 넓게 한번 볼게요. 자, 순창은 작은 지역이에요. 순창군. 순창읍이거든요. 선생님 이모는 순창읍에 살고 계시는데, 자, 친구들 주변을 이렇게 넓게 보세요. 논, 밭, 하천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주변으로는 삥 둘러서 뭐가 있냐면 산이에요, 산. 산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이 지형으로만 보면은 산지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 이모님은 요 순창 시장 옆에 시내에서 시계방을 하세요. 시계방을 하고 사시는데 순창 하면 유명한 게 뭐냐면 여기는 산도, 공기도, 물도 되게 맑은 곳이라서 여기 고추장이 유명해요. 여러분들 고추장, 순창 고추장 들어봤죠? 그래서 선생님 이모부는 시계방을 하시는데 이모는 얼마 전까지 순창에 있는 고추장 공장에서 일을 하셨어요. 고추장을 배합하는 일을 하셨어요. 기술자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순창읍은 보면은 큰 건물들이 친구들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죠. 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 시장이 있고요. 시장 맞은편에는 학교도 있고요. 뭐 마트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여기는 조금 큰 도로죠. 큰 도로가 있고 선생님이 이모가 사시는 곳은 이렇게 도로가 조금 작아요. 차가 두 대가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교회도 있고요. 시설들을 쭉 보면은 여기 큰 마트도 보이고요. 자, 쭉 보면은 어쨌든 친구들이 흔히 볼 수 있는 도시의 모습은 아니에요. 큰 아파트도 별로 없고요. 큰 빌딩도 없어요. 그리고 읍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 사는 곳이 있어요. 여기 학교들 이렇게 운동장이 쭉 보이죠. 여기는 시장이었고요. 여기 이렇게 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렇게 천이 흐르고 있고 여기 노란색 이거는 좀 큰 길이에요. 큰 길. 조금 더 넓게 볼게요. 그러면 조금 굉장히 작아요. 읍이. 그 주변은 순창군 지역인데 여기는 자 친구들 여기 보여요? 논이 우리가 보통 보는 논하고 다르죠?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선생님이 이모가 살고 계시는 촌락은 산지촌인데 선생님 이모는 고추장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이모부는 여기 시장에서 시계방을 지금 몇십 년째 계속 해오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순창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살까요? 그럼 검색창에 우리 초록색 검색창에 한번 순창 하고 쳐보면 여기 쭉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고요. 왜 안 움직이지? 중지.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됐다. 자, 이렇게 뉴스도 나오고요. 쭉. 이 지식백과도 나와요. 그래서 지식백과를 한번 볼게요. 순창군. 이렇게 여러분들이 친척분한테 그 지역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네이버에 검색어를 넣어서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목차를 쭉 보면요. 자연환경도 나오고 역사도 나오고 유물유적, 교육문화, 민속, 설화, 산업, 교통, 관광 이런 것들이 나와요. 산지촌, 촌락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살아가는데 다 임업이나 또는 산나물 캐거나 버섯, 꿀 이런 것만 하고 살지는 않아요. 좀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선생님 이모는 그 고추장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모부는 시장에서 시계방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자연환경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는 산들이 엄청 많아요. 이 산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는데 감천산이라는 산이 유명해요. 역사도 나오고 유물유적, 교육문화, 민속 자세히 이렇게 나와요. 산업, 교통도 나오고 관광지도 나오고요. 강천산 국립공원이 여기가 아주 유명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관광을 오기도 해요. 그래서 관광업으로 사람들이 살기도 해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관련 이미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역사적인 것도 있고요. 여기 순창읍 전경이 나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보다 훨씬 조그만 곳이죠. 그리고 큰 빌딩이나 아파트나 어떤 이렇게 큰 시설물들이 보이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이런 사진들을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지도도 있고 아까 그 강천산 국립공원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사진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그렇게 경치가 멋있어요. 선생님도 가봤거든요. 이런 사진들도 다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여기 순창이 고추장이 유명하다고 했어요. 이거는 고추장 전시관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그 고추장을 만드는 민속마을,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이에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또는 알고 싶은 것들은 많이 또 검색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순창에 대해서 선생님이 알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하고, 요즘 어느 지역을 가면 많이들 이 가볼 만한 곳, 네이버에 이렇게 검색어를 치면, 어느 지역을 치면 가볼 만한 곳, 맛집,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검색어가 떠요. 그러면 나는 맛집을 알아보겠다, 가볼 만한 곳을 알아보겠다, 이렇게 해서 가볼 만한 곳을 알아보면 되겠죠. 가볼 만한 곳은 이렇게 여러 글들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 또 순창에 가볼 만한 곳 플레이스라고 해서 강천산,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맛집이다, 맛집을 치면 또 순창에 있는 맛집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뭐 정식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자연환경이 더 알고 싶어, 그러면 순창 자연환경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또 이런 내용들이 쭈루룩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쭉쭉쭉 읽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되고, 여기 순창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일이 뭘까? 이렇게 쳐보면 또 이 내용들이 쭈르륵 또 나오게 되겠죠. 여기는 농사도 짓고요. 그리고 그 산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요. 그리고 고추장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고추장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공장에 다닌다거나 이런 일도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자,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배운 공책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느냐? 오늘 선생님이랑 하면서 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주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정리를 하는 대로 답글에 조사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